안녕하십니까. 시흥 235동 지역구를 둔 금천구의 부의장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항상 충원과 격려로 지지해 주시는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웅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에 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지난 시간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구민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소외되고 어려운 구민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저희 입을 통한 질문과 제언은 구민의 목소리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금천구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으로 봉합 급급한 지벨리 어린이집, 미등기로 소유권 무단 이전된 충격적인 사건 및 후속 조치 부실 관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2015년 국공립 직장 어린이형 혼합형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서울시 중소기업 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독산동 소재의 한 건물 사무실 3개 호실을 총 2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중 1개 호실에 대해 원 소유주는 전액 매입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결국 경매를 통해 2021년 12월 8일 9억 1천만 원의 제3자에게 무단 이전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유권 무단 이전 후 제보를 통해 이 사안을 접한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 구정 질문을 하였고, 당시 답변대로 구청장님은 금천 지벨리 어린이집 설치 과정에서 행정적 과오 및 관리 소홀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내부 감사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는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구민들의 혈세로 보증금 1억 원, 월세 605만 원을 지급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내년 본 예산에 13억 원을 편성하여 결국 어린이집을 매입하고 그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는 22년 1월 21일과 4월 7일 원 소유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행정적 과오 및 과오 소홀로 고발된 3명의 공무원 중 당시 실무주무관인 1명만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인데, 이는 오로지 형법상 잣대로 책임 소재를 지은 것으로 행정적 과오와 관리 소홀 등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인 성실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말단 주무관에게 모든 책임이 떠넘긴 채 당시 상급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의 대외 사과 표명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2022년 3월 관리감독 소홀과 공문서 위조 등이 있더라도 여러 단계 확인을 거쳐 공금 횡령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명의 상급자가 관리 감독을 했음에도 한 명의 주무관이 공문서 위조를 하여 수십억 공금이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다면 7,300억 예산 규모의 우리 구 재무행정 시스템은 큰 구멍이 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청장님께 묻습니다. 금천구라는 자치구에서 물건을 매입하고도 등기 이전을 확인하지 않은 관리 소홀, 업무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와
기회비용, 행정력 낭비, 더 나아가 금천구의 불명예는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묻습니다. 둘째, 이번 사고와 같은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할 수 없는 체계적인 상호 검증 시스템 구축 관련 우리구 행정 시스템이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하여 한 명의 주무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정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건지, 셋째, 이번 사건에서 결국 주무관 한 명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에 대해 입장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버스의 감축 및 파행 운행으로 커져만 가는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을버스별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중 01번 마을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이후 이용객 감소, 유가 상승, 환승 요금제 참여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오던 마을버스 업체를 위해 요금이 인상되기도 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 시기 18대에서 16대로 감축 운행하던 01번 마을버스는 운행 대수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기는커녕 현재 평일 16대에서 13대로 감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72명의 운전기사가 63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34명의 운전기사가 배차 간격 파행 운행이 지속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금천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금천구 마을버스 중에서도 대단지 교통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고 가파른 극경사인 벽산아파트 1단지, 5단지, 임대아파트인 2단지, 6단지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01번 마을버스와 벽산 3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02번 마을버스, 그리고 20년 7월 23일부터 휴업 중인 01-1 마을버스 이용자들의 불만은 하루를 치솟고 있습니다. 원래 01번 마을버스는 4 내지 5분 만에 운행을 해온 터라 요즘같이 매서운 추위 속 버스 정류장에서 15분, 20분 정도의 배차 간격은 운전자와 주민들 간 갈등을 고조시키고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 안에서 주민들은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난 및 인력난 해소, 감축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운송 원가보다 낮은 업체의 경우 시에서 85%를 지원했는데 나머지 15%도 시와 자치구가 5대5 매칭으로 추가 지원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마을버스 운행 개선을 기대하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별 지원이 아닌 업체별 지원을 하다 보니 01번, 01-1번, 02번을 운행하는 범위 run수는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 영향은 알게 모르게 주민들의 교통난으로 연결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버스업체뿐 아니라 몇 번의 운전기사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운수업체는 운송 적자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문제 등 일할 기사를 구하지 못하고 운전기사들 또한 열악한 도로 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자진 이직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한두 달 근무하다 떠나는 마을버스 기사들, 그로 인해 늘어만 가는 국민들의 교통불편, 안전 문제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에서 종사하는 운전자들과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나 어르신들의 고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마을버스 업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마을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대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대중교통의 모세 혈관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뿐 아니라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 노약자들의 발입니다.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책이 시행되어야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영 실체를 재점검하고 정확한 안내 고지와 늘어난 배차 간격 인지를 위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마을버스 업체와 기사들의 처우 개선,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 집행부의 역할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획기적인 지원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이용시설 및 주택 밀집지역 철전 화재 예방 홍보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 기준 금천구 주요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빌라, 단독주택의 부주의와 화재, 창고 등 점포, 유통상가에서의 정기적 유인 화재뿐 아니라 도로 위와 서부 간선 지하 차도에서 차량의 전소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화면 올려주세요. 특히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시흥삼동 철제상가 화재는 소방 159명, 경찰 30명 등 197명의 인원과 63대의 장비가 투입하여 화재 진압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화재의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천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2건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화재 발생 건수 98건과 비교해 볼 때 벌써 73% 이상 발생 집중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집계된 금천구의 화재 인명 피해 상황은 사망 1명, 부상 3명이고 재산 피해로는 1억 100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 발생 원인 중 부주의가 50.8%로 가장 높았고 정기적 요인 23%, 기계적 요인이 10.4%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화재 원인은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으며 화재의 주요 원인은 담배꽁초, 불실불꽃, 화원 방치,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 쓰레기 소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본회기 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시 전통시장 화재 예방 안전시설 확충, 산불 방지 감지 시스템 구축 등 재난 재해 예방에 힘쓰신다고 하셨는데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어떤 안전시설을 확충해 놓았는지 화재 발생 시 진압에 빠른 대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재래시장의 화재 안전 등급을 살펴보니 은행나무 시장과 현대시장은 B등급이고 나머지 시장은 C등급이며 대명 여울빛거리 시장은 D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처는 가능한지요? 수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보이는 수화기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고 재래시장 상인분들께서 수화기 작동법은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요? 겨울철 산불 방지를 위한 예방과 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산로의 묻지마 범죄 예방과 다양한 공사 업무 등 분주하겠지만 겨울철 화재로 인한 소중한 우리의 산림 자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가 골목 도로들은 협소하고 주차난 등으로 도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소방서에 알아본 결과 화재 진압 및 군안 구조를 위해 출동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화재가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구조, 군안, 특히 화재 진압의 시간은 곧 우리 구민들의 생명입니다. 화재 발생 시 1차 진화는 금천 소방서에서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겨울철 안전점검 및 화재 예방 홍보와 비사상황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여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말연시 늘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지벨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렇게 두 번째 불편한 자리가 이어집니다. 예. 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구 자산을 구획 관리 소홀로 9억 1천만 원에 매각 당하고 그 물건을 13억 원에 재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과오나 또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다 말씀을 드린 바 있듯이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예, 유감스럽다고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원 판시 결과 70%가 당사자, 즉 주항개발에 있고 그리고 30%는 금천구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 30%는 다시 말해서 30%로 나타나는 구의 규칙 사유가 무엇인가요? 뭐 때문에 30%가 금천구의 책임이라고 나왔나요? 현재 그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과 재판부의 판단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관리 감독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논의된 소송 중에 있고요. 그런 소송 네. 과정 속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예, 구청장님 네. 그 30% 규칙 사유 판시를 제가 보니까 5년 동안 그러니까 2016년 9월 9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5년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를 한 번도 독촉한 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부주의했다라고 이렇게 30%가 규칙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장님, 네. 현재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구에서는 2심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30%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2심 다시 청구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현재 1심 결과가 있고요. 또 형사소송 또 민사소송이 같이 함께 네, 저희가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30%의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민형사상 네.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서 예. 저희가 집행부 쪽에서는 검찰 이제 결과 민사소송 결과에 반해서 네. 저희가 이제 항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청장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구가 몇 %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재판부의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거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과정, 저희 또 주장을 갖다가 또 얘기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누군가의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 제 질문에 전에 예라고 대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사안에서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가 감사 담당관실에서
형사 고발한 조치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검찰로 지금 현재 이관돼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는 대로 네. 법률 자문을 거쳐서 예. 저희가 절차에 따라 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장 지금 말단 주무관 성모 씨가 지금 3월부터 지금 출근을 못 하고 있죠? 네. 예. 이 사람이 혼자 이런 거를 책임을 져야 되나요? 하여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감사 담당관에서 조사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경찰 내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현재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민형사상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현재 담당했던 그 당시 담당했던 우리 주무관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조치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네.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법률 절차에 따라서 조치할 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100% 판결 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 책임을 지고 나가 있잖아요. 말단 주무관이. 그거에 대한 제 질문입니다. 이분 혼자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직위 해제돼서 근무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지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조금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적법한 게 어떻게 하는 걸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고요. 형사 검찰에 고발이 돼서 네.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 나오는 대로 네. 저희가 네.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를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네. 전 소유주에게 채권 판결을 위해서 부동산 추적 중에 있다고 하셨고, 네. 네, 맞죠? 네. 근데 이제 파악한 결과 네. 그 소유주의 수호권은 오피스텔 17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전세가 1억 3천만 원에 가압류가 되어서 이분한테는 전혀 받아낼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청장님, 네. 또 한 가지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본의원이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금천구의 예비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번 13억으로 제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비용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 분명한 이것은 예산 낭비 사례라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에 저희가 구에 이제 내년도 본 예산을 13억 예산 편성해서 드렸는데요. 아까 답변드린 내용대로 네. 이 13억은 그 당시 네.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편성되지 안 해도 되는 그런 예산임은 분명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예. 돌려서 묻지 않습니다. 예, 예. 이게 제대로 됐으면 13억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보시는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자체 13억이 편성되지 않아야 될 예산이 네. 편성된 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것이 구청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과오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예. 예산 낭비라고 하실 수 있죠? 예. 제가 답 드려도 되죠? 분명한 예산 낭비입니다. 이 부분은. 단지 이번 13억이 편성됐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독산 일동의 상황 또 현재 이 어린이집 청장님, 네. 제가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요.
저도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부분, 지벨리 어린이집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좋은 방향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동일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고요. 우리 전에 잘못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계약 당시 우리 청장님께서 자리하지는 않았지만 그 진행 과정 중에 우리 청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구의 관리소홀과 업무 태만으로 우리 자산이 9억 1천만 원의 경매로 넘어갔고 그 물건을 다시 13억이라는 거액을 주고 매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민의 혈세이고 낭비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재판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관리 책임자인 청장님의 대외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질문 드렸을 때 좀 전에 유감스럽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럼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도의적 책임에 대한 공식 사과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앞으로 이 사건의 모든 진행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인지하셔서 철저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